영국 노팅엄셔주의 도시인 맨스필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남편 윌리엄과 아내 패트리샤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둘의 나이 차이가요, 무려 23살이나 난다는 거예요.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. 이 두 사람은요, 1958년 결혼한 이래 줄곧 금술 좋은 부부였습니다. 그들은 맨스필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아 살고 있었는데 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. 하지만 집 뒤에 아름다운 작은 정원이 있고 조용하니 그들은 이곳을 너무 사랑했습니다. 이 부부는요, 막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어요. 늘 둘이서만 놀고 늘 집에만 있는. 그렇다 보니 그들과 친한 이웃 또한 별로 없었죠. 이 부부는 자전거도 없었고요, 차도 없었어요. 오롯이 걸어다니는. 이 노부부에게는 수잔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. 수잔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아이로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연예인들 사진이나 스티커, 포스터, 사인 이런 거 모으는 거. 성인이 된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되고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2살 연상의 에드워드라는 남자를 알게 돼요. 둘은요, 첫 대화할 때부터 엄청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. 왜냐? 어머, 에드워드 취미가 뭐예요? 아, 저는 연예인들 포스터, 사인지 이런 거 모으고 하는 거 좋아해요. 어머, 저둔데. 취미가 같았던 거예요. 그렇게 둘은 1983년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수잔은 도서관 사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죠. 두 사람은 런던 동부의 한 아파트에 자리 잡습니다. 당시 에드워드는 신용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수입도 꽤 안정적인 편이었고 이 가족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. 이 노부부인 윌리엄과 패트리샤 역시도 무난했어요. 몸도 아직 건강했고 은행에 적지 않은 저축한 돈도 있었고 큰 걱정은 없어 보였는데 이 평온해 보였던 이들의 생활에 1998년 비극이 발생합니다. 이 윌리엄 노부부 원래 집 밖으로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. 그런데 1998년 이때는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와. 무서울 정도로 안 나와. 이때 그들의 나이, 윌리엄이 80대였고요. 패트리샤가 60대였습니다. 솔직히 이 부부가 외출은 안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버리려고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모습조차 본 사람이 없어. 그저 가끔씩 그들의 딸인 수잔과 사위 에드워드가 이 노부부의 집을 청소하는 정도? 실제 이 이웃인 앨런은요, 너무 이상해서 한 번은 수잔한테 물어봤어요. 여기 노부부 안 보인 지 꽤 됐는데 어디 갔나봐요? 그랬더니 딸 수잔이 막 정색을 하면서 두 분 여행 가셨어요. 너무 차갑게 말하니까 여기서 더 앨런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저 이 이후 노부부를 볼 수 없다는 것뿐. 이 둘은요, 노부부가 살던 집 정원에 잔디를 깎거나 집 운영할 때 필요한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모두 부담해서 냈습니다. 이웃들 입장에서는 딸 가족이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부부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안 사는 집인 거잖아요. 관리는 딸이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.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윌리엄과 패트리샤의 몇 안 되는 가족들, 친구들은요, 이 노부부에게 편지를 한 통씩 받게 됩니다. 우리 타국에서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. 고향으로 안 돌아가려고, 여기서 살려고.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? 이 편지에 가족들, 친구들, 잘 있구나. 그렇게 2005년 윌리엄 부부가 고향을 떠난 지 7년 정도 흘렀을 때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. 차 한 대가 부주의로 그들의 집을 들이받은 거예요. 이 노부부의 집 담이 다 무너져 버렸어. 이 차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. 큰돈 나가게 생겼네 했는데 웬걸 이 노부부도 그들의 딸도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 안 하고 오히려 이 딸 부부가 알아서 담을 다 수리해놨네. 차주인 입장에서는 아싸 땡큐죠. 이 일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수잔과 에드워드는 이 부모님의 집을 팔아버립니다. 이후 윌리엄 부부의 소식도 그들의 딸 수잔 가족의 소식도
다 끊겨버렸어요. 그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들 잊혀져 가는데 다행히도 이 노부부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들은 바로 영국의 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. 우리도 나이 60이 넘어가면 연금 받잖아요. 뭐 잘은 모르겠는데 영국도 그런가 봐요. 윌리엄과 패트리샤 연금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노부부가 여행 간다고 사라졌던 1998년 이때 그들의 나이가요. 남편 윌리엄 85세였고요. 패트리샤가 63세였습니다. 1998년도에.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요. 7년이 지났단 말이에요. 그럼 윌리엄은 90이 넘고 이 패트리샤 70이 넘은 거 아닙니까? 윌리엄 이제 곧 100세가 되는 건데 당시 지역에 이런 장수 노인 보기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연금 부서에서 너무너무 윌리엄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. 그들은 윌리엄한테 예를 들어 꼭 동사무소로 오라고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. 건강 상태도 체크할 겸 100세가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일 잔치까지 열어주겠다고. 이게 얼마나 좋아요. 그런데 돌연 이 윌리엄은요.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. 건강 체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마음만 받을게요. 라면서 거절 편지를 보냅니다. 하지만 이 연금부서 담당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.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끊임없이 한 번만 만나자고 집도 팔으셨던데 어디 계신 거냐고. 그런데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이미 이 두 분,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죠. 그렇다면 범인은? 모두 예상하시죠. 딸 수잔과 사위 에드워드 둘은요 1998년 5월에 이 노부부 집에 가서 자기들을 반겨주는 엄마 아빠 얼굴에 총을 쏴버렸습니다. 좀 더 정확히는 사위 에드워드가 쏴버렸어요.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요. 범행 도구가 총이었단 말이에요. 이 총소리가 되게 큰데 이 조용한 동네에서 아무도 이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. 그 후에 이 둘은요, 두 시신을 뒤뜰 정원에 묻어버립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나무와 꽃을 심어요. 당연히 가족과 친구에게 보내줬던 편지, 공무원에게 보냈던 거절 편지 모두 이 수잔 부부가 보낸 거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지금 이 부부가 1998년도에 사망한 거예요. 그런데 공무원이 집요하게 만나자고 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죠. 이때 연도가 2012년도였다는 겁니다. 약 14년 동안이나 이 딸 부부가 자기 엄마 아빠 살아있는 척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. 이 모든 게 들통난 후에 수잔과 에드워드는 즉시 돈과 수년간 모아온 각종 헐리우드 스타들의 포스터, 사인지, 기념품 등등을 가지고 프랑스로 도망가 버립니다. 그런데 여기서도 잊지 않아요. 에드워드 자기 사장한테 1만 파운드 약 1000만원가량 등쳐먹고 도망가는 걸. 그렇게 이 둘 프랑스로 넘어가 떠돌아 다니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뭔 일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수입도 없고 그나마 있는 돈도 다 쓰고 자빠졌고 1년 안에 가지고 온 돈 다 써버립니다.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요.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. 이때 에드워드 머리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80이 넘은 내 양엄마. 바로 양엄마인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합니다. 그리곤 엄마 사실 와이프 수잔이 사람을 죽였어.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. 1998년도에 장모님인 패트리샤가 먼저 장인어른 윌리엄을 총으로 쏴 죽였어. 이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. 놀란 수잔이 화가 나서 엄마 패트리샤를 다시 총 쏴 죽였어. 시신은 옛날 집 마당에 묻었어. 우리 잡히면 감옥 가는 건데 무서워서 우선 프랑스로 도망왔거든? 말도 안 통해 일도 못하겠고 돈은 다 떨어졌고 우리 좀 도와줘요. 이때 에드워드는 이 양엄마가 자기를 되게 아끼니까 분명 내가 말하는 대로 돈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웬걸 이 양엄마 이 얘기를 듣더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네. 에드워드가 한 모든 이야기까지 전부 경찰에게 전달합니다. 그렇게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는데 정말 이 집에 살았던 노부부 여행 갔다곤 하는데 무슨 생존 반응이 전혀 없어.
보니까 이 집을 내놓고 팔 때도 당사자인 본인들이 온 게 아닌 딸이 왔었네. 이 노부부를 본 사람이 없네. 혹시나 싶어 은행 인출 기록을 확인해 보니 수잔, 이 딸이 자기 엄마 계좌에서 돈을 다 빼갔네. 이런 이상한 상황에 경찰은 집마당을 파보기로 결정. 그렇게 무려 15년 만에 거기에서 시신이 나온 거예요. 당연히 모두 백골화가 돼 있는 상태. 이 시신이 묻혀있던 곳에서 총도 함께 발견됐습니다. 범행 흉기죠. 그리고 침실 바닥에서 다 말라버린 핏자국까지 발견됐어요. 은폐돼 있던 살인사건이 15년 만에 드러난 거예요. 경찰은 이메일을 통해 수잔과 에드워드한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너네가 죽인 거지? 시신까지 발견됐어. 그러니까 그만 돌아다니고 그냥 자수해. 이 메시지에 의외로 이들 바로 경찰서로 자수하러 옵니다. 이 노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2013년 10월 30일 이 둘 체포돼요. 이때 이들 손에는요, 옆에 보시면 이건 재현인데 손가방이 들려있죠.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세요? 돈? 아니요. 그놈의 연예인 포스터, 연예인 사인들의 기념품들. 체포 당시에 이 둘은요, 현금 한 1,000원 정도 밖에 없었대요. 답이 없으니까 스스로 들어온 거예요. 감옥에선 적어도 밥은 줄 거 아니야. 그렇다면 이 부부는 수잔은 왜 자기 부모를 죽인 걸까요? 그 이유는 뭐 뻔하죠. 돈 때문이었습니다. 엄마 아빠 나이가 있어서 매달 연금이 나오거든. 그거 쏠쏠하거든. 그거 욕심나서 죽인 거예요. 죽었다는 게 밝혀지면 연금 끊기잖아요.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살아있는 척 계속 연기했던 겁니다. 엄마 아빠한테 나오는 연금 내가 다 가로채려고. 그럼 가만히 일 안 하고 있어도 매달 돈 들어오는 거 아니야. 그들은 처음 몇 년 동안 일정 기간이 되면 몇 안 되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잘 있어. 걱정하지 마. 노부부가 살아있는 것처럼. 그리고 일주일에, 2주에, 한 달에 몇 번씩 이 노부부의 집에 가서 우편물을 처리하고 각종 공과금을 냈죠. 서류상으로도 살아있는 것처럼. 그런데 사람의 욕심 끝이 없어요. 연금 받고 있는데 돈을 더 벌고 싶어. 그래서 서명 위조, 부모 소유의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. 돈 더 벌라고. 이 수잔과 에드워드는 약 15년 동안 이 노부부에게서 4억 정도를 빼돌렸습니다. 아니, 이 15년이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.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. 수잔과 에드워드는요, 이거 짱이다. 우리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. 연금 공무원이 윌리엄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? 윌리엄, 곧 100살이 되네. 여기서 이들의 꿈이 와장창창. 생명을 빼앗다 못해 그렇게 많은 돈을 가로채 갔으면서 정작 체포됐을 때 그들 소나기에는 1,000원밖에 없었고 빚까지 있었어요. 아니, 빚은 왜 진 거야?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산다고 졌나? 아니요. 그놈의 덕질 진짜. 헐리우드 스타의 기념품, 컬렉션, 모 연예인의 사인지 사야 된다면서 그런 것 때문에 빚진 거예요, 이것들이. 자기 엄마 아빠 죽여놓고 그 목숨값 가지고 연예인 덕질하고 있었던 거죠. 이뿐만이 아닌 에드워드, 연예인 플러스 역사책에 미쳐가지고 이 전국에 얼마 없는 비싼 책들을 사는 거예요. 그게 한두 푼입니까? 그들은 사람 죽여 번 돈 가지고 전부 이런 데 썼습니다. 아니, 솔직히 우리가 이 부부예요. 그러면 돈이 없어. 먹고 살기가 막막해. 그러면 지금 연예인 포스터 등등의 비싼 역사책 이런 거 팔면 되는 거 아닌가? 그걸로 돈 마련하면 될 거 아니야. 쉽잖아요. 이들은요,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설사 굶을지언정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, 내가 어떻게 산 건데. 절대 다시 못 팔아. 이건 내 보물이야. 법정에서 에드워드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.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.
사건의 그날 자기들이 이 노부부 집에 갔는데 장모 패트리샤와 윌리엄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장모 패트리샤가 먼저 갑자기 윌리엄을 총으로 쐈다는 겁니다. 놀란 딸 수잔이 엄마 패트리샤한테 막 뭐라 하니까 패트리샤가 너도 죽으라면서 에드워드 네 남편은 내 거라면서 네 남편과 나 잤다면서 이 말을 들은 수잔이 열받아 엄마 패트리샤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. 실제 패트리샤 또한 자기가 죽였다고 인정했습니다. 에드워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. 하지만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이 둘 사전에 말을 좀 맞춘 것 같아. 따로따로 불러 막 캐물으니까 말이 안 맞는 부분도 많고 경찰이 바보가 아니거든요. 거기다 부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윌리엄 부부는 가슴에 2발씩 총을 맞았습니다. 경찰은 이 범인 총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듯 보였어요. 그런데 수잔 총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데 어라? 근데 에드워드는 사격 클럽의 회원이었네. 이놈 권총까지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네. 경찰이 볼 땐 총을 쏜 사람 에드워드 같아. 수잔은 그저 하수인 느낌? 가스라이팅 당한 듯함? 참 여기서 이상하죠. 에드워드야 돈에 눈이 멀어 그렇다 쳐도 수잔은 사랑받고 자란 딸이었어요. 자기 남편이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인다는데 왜 말리기는커녕 같이 동조한 걸까?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돈, 또 하나는 미움이었습니다. 사실 수년 전에 이 수잔의 이제 할머니가 약 한 1,000만 원 넘게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. 수잔은 이 돈 할머니가 자기한테 남겨준 거라고 생각했어요. 아니, 자기한테 남겨준 거였대요. 그런데 이 엄마 패트리샤가 날 속였어. 엄마가 수잔 할머니가 물려준 돈 엄마한테 좀 보태줄래? 집 하나 사려고 하는데 오르면 네가 플러스 더 톡톡히 쳐서 돌려줄게. 그래서 돈을 보태줬는데 웬걸? 그렇게 산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팔았는데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네. 그러니까 이때부터 수잔 엄마가 자기 돈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앙심을 품은 겁니다.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앙심은 더 깊어졌어요. 이런 상황에서 에드워드가 죽이자 하니 알겠다고 했던 거예요. 와, 진짜. 결국 2014년 6월 수잔과 에드워드는 이중 살인죄가 성립돼 25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수잔 복역 기간에 억울하다면서 종신형은 내가 한 짓에 비해 너무 세다면서 항소해요. 뭔 낯짝으로. 당연히 기각됩니다. 와, 좋아하는 연예인 사인 모으고 포스터 모을 그 열정으로 부모님을 좀 생각하지. 섬뜩한 게 만약 연금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거 더 묻힐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.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죠. 그래서 오늘은 영국에서 15년 만에 밝혀진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